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일반적 지휘권이지 구체적인 수사, 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입법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임으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공개 변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고소했는데요. 쟁점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인용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3월의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행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그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이야기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예.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황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상임고문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이 얘기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검수완박법이랑 이제 연결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지와 맥락이 다르다.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이러이러한 검찰의 네. 전횡 등으로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하고 검수완박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견광부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게 명예훼손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그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나와서 당당하게 나 말하지 그러니 이렇게 예. 고소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을 두고도 한 장관이 좀 대응을 좀 세게 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은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또 한동훈 장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과 그 명예훼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러이러하게 했다. 이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인데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과연 사실의 적시인가? 오히려 그 박홍근 대표가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어떤 평가나 판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가 물어보신 것처럼 그 한동훈 장관이 할 얘기 있으면 5시간이나 그 변론을 했는데 재판정에서 할 것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재판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정에
법정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고도로 계산된 법적인 발언이 아닌가. 왜냐하면 난 법정에서 정당하게 변론을 했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그런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박홍근 대표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또 깐죽거린다 이런 식으로 그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법적으로 계산된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계산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단 뇌물죄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제 돈을 금품 같은 것이 수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대가 관계인데 금품이 수수된 건 특히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화부지사, 경기도 부지사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직무 관련성이 다 인정이 될 거고 남는 것은 결국은 대가 관계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법인카드 수억에 상당한 그 금품을 받고 또 심지어 아들까지 뭐 취업시켜줬다는 그런 의혹까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쌍방울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으로부터 쌍방울이 광물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다. 근데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최저가 대비 7배가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가 관계도 그렇게 부인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부지사직에 있을 때 당시 도지사는 또 이재명 도지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부분의 양측이 좀 뭔가 유착이 있었는 것 아니냐? 그 이재명 도지사도 쌍방울과의 유착이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검찰이 또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2018년 7월 달에 경기도지사로 취임을 했어요.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같이 그 취임과 동시에 임명한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부지사가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지사가 한 일을 도지사가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알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 그 범죄에 있어서 이화영 지사의 뇌물죄에 있어서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니 부지사한테도 4억씩이나 해당하는 그런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데 더 높고 더 의사결정권이 강한 도지사에겐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러면서 당장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혹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비 뭐 수십억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자꾸 구체적으로 그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대표 이제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벌써 이제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수사의 마지막 단계 정도에 올라가 있는 그 혐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